네,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 일단 어제를 되돌아보자면은 시장 초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6년 내 최저치로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여파가 어제 하루로 끝날지 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진단을 해보면서 추석 이후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의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PMI 부진이 언제까지 악영향을 미칠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PMI, 차이신 PMI 지수가 47이 나왔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예상했던 시장의 어떤 수치가 47.5였을 때 9월달 PMI 지수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다.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뉴욕 증시 역시도 굉장히 업종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9월달에 위기설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9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안정적인 랠리를 이어왔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9월 달에 위기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뭐였냐면, 메르스 이후에 중국의 어떤 입국자 수의 감소에 대한 어떤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위안화의 평가 절하,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과 그리고 과도했던 신용 잔고 부분, 이런 부분들이 8월 달에 어떤 투매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코스피 지수에 반영이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어떤 반등 랠리 보여왔다면, 이제 9월 달에 PMI 지수가 47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약간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다면 이제 8월 달에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갈 것이냐. 현재 중국 증시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9월 말, 10월 말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증시는 경제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9월 달에 어떠한 그 급락이 PMI 지수 역시도 상해 증시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중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말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이 거의 해소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그리고 PMI 지수 하락인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10월 달에 또 국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장 자체가 9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개별 종목들은 그동안 낙폭 과대를 했었기 때문에 등락 비율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가 120 정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코스닥의 등락 비율 자체가 120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120이면 이제 과매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70이면 과매도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의 수치가 120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닥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외국인 매도 역시도 그동안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외국인의 매도가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그 매도에 대한 그 수량이나 물량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역시 시장 상황 자체가 급락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PMI 지수로 인한 여파가 오늘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절에 대한 호재도 역시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경절에 대한 호재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 국경절이 상당히 깁니다. 중국 증시만 보더라도 1일부터 7일까지 휴장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로서는 또 중국인 유커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은 그만큼 또 관련 업종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또 이에 맞춰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호재로 반영될지가 관건일 텐데, 일단 유커들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 여파로 많이들 줄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지금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50만 정도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역시 중국인들의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나라의 입국자의 어떤 비율이 한 7에서 8% 정도 매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중국인들의 어떤 입국률 같은 경우에 30% 이상, 결국에는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입국자 수에 비해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왔었는데
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그 입국자 수가 그렇게 줄진 않았지만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메르스의 여파가 컸다라는 부분은 부인은 그렇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 달에 역시 51만 정도로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가 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제가 역시 뭐 충무로나 명동을 가보게 된다면 역시 중국인들이 7월에 비해서 8월 달에 굉장히 많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현재 국경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호재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역시 견조하게 좀 버텼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그 소비 성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의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액 정도가 한 1,200불 정도, 예. 그럼 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인들의 어떤 입국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국경절에 대한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된다면은 역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소비 정도가 됩니다. 결국에는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이고요. 제가 올해 초에 어떠한 면세점을 돌 때에도 국경절이 지나고 났을 때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이제 춘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춘절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방문객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음을 확인해 봤을 때에는 국경절 이후에 역시도 중국인들의 어떤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국경절 연휴의 최대 수혜 종목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업종은 이제 화장품 업종이고요.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역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오늘 관심주로 좀 꼭 가지고 나왔는데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역시 면세점에 대한 매출 효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화장품 업종 내에도 ODM 한마디로 원료를 이제 생산하는 이제 업체가 있고 또 하나는 완성품 결국에는 그 메이커 위주로 결국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뭐 후나 설화스와 같은 그런 어떠한 상품들이 면세점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이제 온라인관이 개점이 되면서 뭐 한국관 이런 부분들이 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국인들의 수요를 계속 이끌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